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실화예요.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눈물을 참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올해 68의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아들 내외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지금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손주를 돌보며 행복했던 저였는데 말이에요. 아들이 결혼할 때가 생각나네요. 며느리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선남선녀로 정말 보기 좋았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참해 보이는 며느리가 정말 딸처럼 너무 예뻤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잘 지냈거든요.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둘 다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요.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죠. 손주 얼굴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그렇게 매일 아침 7시에 아들 집으로 가서 저녁 8시까지 손주를 돌봤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중 수유에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까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손주가 저를 보고 웃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이유식에 소금 넣으신 거 아니죠? 아기한테 해로워요. 어머님, 아기 재울 때 흔들지 마세요. 뇌에 안 좋대요. 어머님, 기저귀 자주 안 갈아주시는 것 같은데 발진 생기면 어떡해요? 매일같이 잔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운 엄마인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주가 2살이 되던 겨울이었죠.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아들 집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손주가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이거 뭐야? 할머니가 조금 아파서 마스크 쓴 거야. 그때 제가 잠깐 마스크를 내리고 손주에게 뽀뽀를 했어요. 그리고 실수로 기침을 한 번 했죠. 손주 앞에서요. 저녁에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님, 감기 걸리셨으면서 왜 오신 거예요? 아기한테 옮기면 어떡해요?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 잠깐 벗은 거야. 잠깐이요? 제가 CCTV 다 봤는데요. 아기 앞에서 기침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집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며느리가 회사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달려가 안기더니 울먹이며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어머님이 감기 걸린 채로 와서 아기한테 기침했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야? 아들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프시면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너희가 바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그래도 아기 건강이 우선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아기가 아프면 어떡하려고요? 그날 밤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손주는 누가 봐? 어린이집에 보낼 거예요. 어머님보다는 전문가가 낫겠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2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손주인데 기침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니, 못 갔어요. 며느리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일주일 후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구나. 엄마, 지금은 좀 어려워요. 아내가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요. 그래도 여태 내가 업어 키웠는데 날 찾지 않겠니?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아내가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 분이시니까 위생관념이 없다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아들은 항상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들 집 앞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인터폰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왜 오신 거예요?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어. 죄송한데 지금은 안 돼요. 아기가 자고 있거든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그때 안에서 손주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며느라, 제발 문 좀 열어줘. 손주 얼굴만 보고 갈게. 어머님, 그냥 가세요. 저희도 이제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날 저는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2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운 손주를 이렇게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후로 속수무책으로 6개월이 지났어요. 아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 명절엔 아내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 날이라도 들을 수 없니? 엄마,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애엄마인데 중간에서 저도 힘들어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들려온 며느리 목소리. 자기야, 빨리 와. 우리 늦겠어. 전화가 끊기기 전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알았어, 여보, 금방 갈게. 사랑해. 그들에게 저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어요. 1년이 더 지났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아들 가족을 봤어요. 손주가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4살이 된 손주는 이제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할머니야, 할머니. 손주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를 붙잡으며 말하는 거예요. 가지마. 저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맞아. 우리 할머니야. 아니라고 했지? 가자. 며느리가 손주를 억지로 끌고 가는데 아들은 저를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손주가 뒤돌아보며 울먹이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오늘 마트에서 봤다. 손주가 많이 컸구나. 한 번만 만나게 해줄 수 없니?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아내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요. 우리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요. 그 후로 저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아들도 손주도 모두 제 삶에서 사라진 거예요. 작년에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쓰러진 거였죠.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 번호를 가르쳐줬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어요. 엄마, 병원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하지만 직접 가기는 어려워요. 아내가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요.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도 그렇게 들었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차피 그 아이도 못 볼 테니까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벽에는 손주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죠. 2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해요. 우리 강아지 잘 지내니?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동네 놀이터를 지날 때마다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와 노는 모습을 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저도 그렇게 손주와 놀아주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얼마 전 우연히 며느리 메시지 사진을 봤어요.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죠. 손주도 새로 태어난 둘째도 모두 너무 예뻤어요. 사진 속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만의 행복한 시간.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이 최고다. 그 누구가 저라는 걸 알기에 더 아팠어요. 어제는 손주 생일이었어요. 5살이 되었죠.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주소도 모르고 받아줄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손주를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감기 걸린 채로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 기침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손주와 행복하게 지냈을까? 하지만 이제는 체념했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처음부터 필요 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무료 베이비시터를 필요할 때만 잠깐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니 버린 거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머니를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나 봐요. 매일 밤 아들이 품에서 자라던 모습을 떠올려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매정한 어른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요즘은 말할 사람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손주 안부를 물으면 그냥 웃기만 해요. 차마 버림받았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할머니, 손주 많이 컸겠네요? 네, 뭐 잘 크고 있겠죠.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서면 눈물이 나요. 지난주에는 꿈을 꿨어요. 손주가 저를 찾아와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손주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깨고 나니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그저 감기 걸린 채로 손주를 봤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며느리는 제게 말했었죠. 재산도 필요 없고 그냥 저희끼리 살고 싶다고. 그 말대로 됐어요. 저는 이제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아요. 가끔 아들이 어릴 때 썼던 일기장을 봐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를 보면 그때가 그리워요.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혼자 늙어가는 것도, 손주 얼굴 못 보는 것도,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그래도 가끔은 바람이 불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단 한 번만 손주를 안아보고 싶다고.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단다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사치인 것 같아요. 제 남은 인생은 그저 혼자 쓸쓸히 그들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저처럼 버림받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